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락에서 지원하고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을사조약 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SEC가요. 카르다노 에이다 있죠. 카나리라는 회사에서 펭귄 있죠. 펭귄 코인, 또 XRP는 이제 위스덤 트리. 여기에 이제 ETF를 각각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10월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지금 문구가 나와 있죠. 에이다는 지금 누가 ETF 신청했나 봤더니 그레이스케일이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회사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ETF를 신청했는데 정확히는 이 에이다 ETF는 10월 26일이 최종 심사의 데드라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나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펭귄 코인 있죠. 위스덤 트리에서 XRP도 다 연기를 했는데 새로운 기한이 10월 12일이다. 정확히 찾아보니까요. 펭귄 코인 ETF는 10월 12일이 맞습니다. 근데 위스덤 트리의 XRP ETF는 최종 데드라인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알트코인의 ETF 최종 데드라인은 이거를 넘기면 안 돼요. 무조건 승인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는 최종 데드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펭귄 ETF 10월 12일이었죠. 솔라나 ETF는 10월 16일입니다. XRP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0월 18일에서 10월 24일. 지금 솔라나 XRP는 ETF 승인 확률이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상당히 빠르네요. 10월 2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95% 이상 ETF가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10월 17일입니다. 에이다는 10월 23일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폴카닷과 헤데라는 11월 8일까지예요. 이것도 역시 90% 이상의 확률이 있고요. 아발란체도 12월 12일에 그 전까지는 승인이 돼야지 않냐. 지금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 한번 요약을 하면요. 알트코인 ETF의 데드라인은 10월 중순에서 11월, 12월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회사들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데드라인이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이다, 트론 같은 코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 겁니다. 솔라나가 10월 16일 이전에 승인을 저는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승인을 솔라나를 했는데 뒤에 가서 11월에 가서 헤데라, 아발란체, 에이다는 ETF를 거절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코인이 승인이 된 다음에 도지코인은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일부러 POS, 여기 이제 또 채굴 코인이죠. 거절할 명분이 실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됐는데 라이트코인이 안 된다? 이유가 없거든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을 포함을 지금 블랙락이 이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이더리움만 스테이킹 ETF에 포함을 시키고 솔라나, 에이다, 헤데라, 아발란체에서는 스테이킹 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알트코인 ETF, 지수 ETF 승인 연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솔라나와 XRP ETF 연기했던 이유는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근거와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ETF, 이것은 문제가 없구나. 이것은 상품이구나. 이것은 증권이야. 이것은 유틸리티 토큰이야. 이견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스테이킹이 왜 ETF에 지금 이렇게 포함이 애초부터 빼놨다가 그게 안고입니다. 그 팟빵으로 치면 안고를 게리 겐슬러가 쏙 빼놓고 이더리움 ETF 승인했더니 지지부진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테이킹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근거, 기준, 법이요. 이거 마련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싶은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인데요. 10월 중순에 알트코인 개별 ETF, 지수 ETF, 지금 지수 ETF가 이미 승인이 된 게 있지만 거래가 지금 바로 중지됐거든요. 이런 거 승인을 다시 하고요. 재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 승인을 해서 ETF에 포함시키겠죠. 그때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리사 쿡 연준의 이사가 해임이 됐었고요. 스티븐 미란이다, 친코인, 누굽니까? 친 트럼프 인사들이 한 명씩 연준의 투표권을 장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반을 곧 확보할 기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올 4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1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중순까지 법이나 기준이 마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11월 말까지 해서 클래리티 법이 다 통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된다라고 목표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설사 된다고 쳐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제 생각입니다. 법이나 기준이 100% 저는 마련이 되지 않더라도 10월 중순까지 이 알트코인 지수 ETF는 다 승인이 될 것으로, 웬만한 건 다 승인이 될 거로 봐요.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 최근에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크립토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그 규제 면제까지도 해주고 혁신을 지원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앞장서겠다. 법이 이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이거 없어도 예외 적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특히 자산 토크나 디파이 이거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SEC의 권한으로 크립토를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물론 뒷단에 그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2회 또는 3회 할 확률이 현재 기준 87%입니다. 두 번을 한다면 9월 달과 12월 10일 이때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4분기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물 들어오고 금리 인하되고 클래리티 법안 등등등 나오겠죠. 비트코인에도 분명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저는 이또속, 리또속, 알또속까지 만들었던 그 이유가 이 4분기 이후부터 증명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클래리티라고 하는 것은 비트랑 별 관계가 없어요. 클래리티는 다 알트코인이요. 금리나 비트도 반응하죠. 알트는 더 세게 반응합니다. 금리나 유동성, 알트가 훨씬 더 그 상관관계가 훨씬 높습니다. 스테이킹이요. 비트코인이랑 스테이킹이랑 관계가 뭐 없다고 봐야죠. 이제 저 이더리움이다. 특히 ETF 쪽으로 이자 받으려고 하는 전 세계 기관 수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라나 약간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코인은 불안하다. 그러면요. 정말로 코인 말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으신 분들을 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불안해 하시고 근데 본업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본업 하시면서 비트코인 시간 될 때마다 꾸준히 모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이 진심으로 이 코인이 안 맞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연준의 부의장, 보우먼 의장인데요. 넘버 2죠. 중앙은행 직원들이 코인 좀 샀으면 좋겠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발 어떤 광채 예전에 게리 겐슬러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것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뭐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전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둘 다 매파였다가 둘 다 왕 비둘기로 좀 변신했죠. 누구 때문에 변신했을까요? 뼛속까지 친 트럼프 인사들이에요. 근데 그 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뒷단의 로비스트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우린 트럼프 대통령만 보입니다. 제 의견은 트럼프를 통해서 미 연준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연준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시중은행, 지금 빅테크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핀테크 회사들이 돈 찍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미 정권이 쿠데타를 이 크립토 세력들이 빅테크 세력들이 쿠데타 일으켰다.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JP 모건 같은 전통 금융, 특히 대형 은행들이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들은 연준은 CBDC 하고 싶었겠죠. 이거 이제 말 자체 이거 금지하는 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누가 떠오른다? 크립토와 AI 쪽에 있는 회사들,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뜨겠죠. 트럼프 임기 내에 더 강해지겠죠. 이전에는 투자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맨날 속였고 거짓말하고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뒷단에선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채굴 회사, 서클 계속 투자했잖아요.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지금은 말과 행동이 100% 가까이 일치합니다. 이러면 눈치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필리핀의 상원 의원이 국가 예산 지출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이건 좀 공부가 되신 분 같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아주 빠른 정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예를 들면 선거 자꾸 이제 표를 조작하죠. 투표용지를 뭐 접었네, 뭐 빼돌렸네, 뭐 태웠네 이런 얘기가 계속 뭐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 국가에서 이제 그 산업에 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을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블록체인 적용하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투표용지 바꾸기가 안 돼요. 블록체인 상으로 이건 한번 딱 집어넣는 순간 그 이제 소위 빼박이거든요. 그건 딱 거기 고정돼 있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죠. 그 스테이블 코인 CBDC 마찬가지인데요.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확정해 놓고 돈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에서 받았던 그 지원금 있죠. 쓰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전처럼 막 부정수급하고 투표용지 막 바꾸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는 게 조작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근데 CBDC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저 뒤로 밀린 것이 맞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이겠죠. 저기 어디입니까? 그 IMF겠죠. BIS겠죠. 이런 데서 나중에 실은 스테이블 코인 문제 많다. 투명하고 뭐 다 좋은데 국가가 보증해야 진짜 화폐지라는 논리로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실은 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샤플링크가 이더리움을 2,300만 달러를 추가로 샀습니다. 비트마인, 샤플링크, 이더머신, 이더질라 등등등. 저는 이 기관들은요. 스트래터지랑 전 똑같다 봐요. 마이클 세일러, 트럼프 대통령 뭡니까? 얼굴이요, 얼굴. 얼굴은 우리가 TV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뒷단에 숨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는 누굽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시타델 등등등이죠. 이 친구들이 다 판을 짜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간에도 다툼이,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7.2억 달러 이더리움을 ETF로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ETF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1위입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2위가 바로 골드만삭스예요. 이더리움은 1위예요. 제가 계속 개가 개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및 세력들이겠죠. 이들은
코인판을 죽입니까? 코인판을 키웁니까? 무지막지하게 노골적으로 키우는 작업 가운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좀 무진장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입니다. 이거는 예전처럼 막 속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연기돼서 마음이 어렵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 관세 폭탄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중요한데요. 뭐가 더 빅픽처로 봤을 때 본질적인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답을 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바네크의 CEO가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최종 승자다. 이건 뭐 저나 제 그 오후반 동생이 사실 뭐 수십 번 얘기를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이 망을 써야 돼. 근데 망 중에 이더리움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겠죠. 인프라를 마련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더리움을 월가의 토큰이다. 19세기는 철도망이었어요. 철도망을 빠르게 투자하면 그 거품이 엄청났죠. 혁신 맞지 않습니까? 그 물류혁명이었지 않습니까? 뭐 가로랑 세로랑 저 북미 지역에서 있었죠. 20세기 뭡니까? 인터넷망이죠. 엄청난 거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 아닙니까? 인터넷 없는 세상 지금 상상도 안 됩니다. 21세기 지금 뭡니까? 지금 블록체인 망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할 거면 과감히 선점해야 돼요. 후점하면 죽습니다. 후점하면 거품 잔뜩 꼈을 때 그냥 전 재산을 집어넣으면 그 천재였던 뭐 아이작 뉴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그 꼴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 거면요. 좋은 우량 코인에 특히 가격 저렴했을 때 실은 선점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저는 길게 보면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월가의 투자를 코인 투자를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월가의 토큰이다. 저는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2.5%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2%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에요. 전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을 비판했어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한다. 도입에 반대한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는 것은 과장됐다. 먼저 한국은행 얘기를 드리면 9월 달에 금리 동결했지만 9월 17일 아마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거 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을 겁니다. 한국만 그런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구세력과 신세력이 있어요. 구세력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에요. 아니면 중앙은행, CBDC, 뭐 예전 이제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쪽인 거죠. 한마디로 코인 반대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들 누굽니까? 픽테크잖아요. 뭐 알리바바, 저 텐센트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친 트럼프 지금 그 코인 프로젝트 많잖아요. 친 코인 인사들이 지금 정권 이 힘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과거는 연준이 뭐 워낙 그 힘이 셌잖아요. JP 모건, 그 다음에 민주당. 근데 이쪽 진영이 조금 이번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좀 저물고 빅테크들, 친 크립토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치면 공화당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인민은행 뭐 해서 반대를 만약에 한다면요.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나라 구한말 흥선대원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면요. 빠르게 수용을 해야만,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머리를 빨리 굴려야 돼요. 그 결정을 빨리 해야 그 과거의 굴욕을 저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클에서 우리나라 4대 금융 은행장님들을 만나고 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원화 코인에 관심이 없다네요. 달러 코인 협력을 제안했다. 한번 보시죠. 자, 4대 금융은 뭐 우리나라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있죠. 서클 사장이 사실상 서클 코인 USDC 시장 확보 차원에서 방한했다라고 보고 있다.
서클은 시장 점유율이 지금 테더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역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규제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없거든요. 보니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면 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카페 아니면 저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물건 사고 팔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도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타버트 사장, 서클 사장의 방안에 역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은행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 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서클이 USDC 우리나라 전체 깔려고 실은 온 거예요. 이 서클 사장을 보니까요. 굉장히 예전에 CFTC 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문호를 개방해라 구한 말이죠. 압박이자 전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병인 양요 전쟁이 있었죠. 몇 번은 지켰습니다. 신미 양요 이건 미국이었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서구에 빗장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 그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협력할 생각이 없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서클 사장이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니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서클, 우리가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리고 이것만 얘기하자. 나머지는 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대 은행의 은행장님 및 임원들이 지금 참석한 그런 회의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요. 조금은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좋죠. 필요합니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이걸 저는 국수주의적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국경이 없어요. 물론 달러 패권, 위안화 패권, 근데 원화가 패권이 됩니까? 역외 스테이블 코인, 이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시장 점유율 장악하려고 막무가내로 지금 사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이 서클의 요구를요, 우리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달러는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원화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달러, 그러니까 USDC 쓸 수밖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름 위기의 순간이라 봅니다. 지금 과감한 결정이 이럴 때 실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군가 하겠죠. 그거 하라고 냅두시면 됩니다. 물론 규제를 잘 법을 제도 정비하셔야겠죠. 근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 이제 수출도 많이 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달러를 발행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에 항상 소외됐던 약소국이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이걸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뭐가 그 문제가 되냐?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 관료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 뭐 예전에 영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저 진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크립토의 코인의 키역이라도 꺼내면 너희들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아.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행사 영업이 됐겠습니까? 국수주의 관료주의가요. 한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지 왜 달러를 발행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사람들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써줘야 됩니까? 타국 사람들, 해외 사람들이 써줘야 그 미국의 국채, 빚더미를 사주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뭘 해야 되냐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약 발행한다면 동남아시아, 저기 중동 아니면 저 어디 그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해외 시장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자, 폴리마켓에서 올해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62%다. 이유를 고래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지만 고래가 너무 많이 팔면 기관들이 못 받아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물론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떨어지면 안 됩니까? 특히 알트코인은 왜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만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알트코인이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있기 때문에 1000%, 2000%, 3000%가 실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변동성 아닙니까? 저는요, 그 코인 투자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국 결정이 되냐? 저는 코인 투자자는 결국은 마이너스 90%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한 그 이후에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마이너스 90% 혹은 그 이상을 경험하면요. 살 맛이 안 납니다. 살 맛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한번 해볼까? 제대로 한번 해볼까? 저는 이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다시 하면 사람도 아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봐요. 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이너스 90% 금액이 많은 분들은 가슴이 쓰리다 못해 정말 애려옵니다. 제가 뭐 카페 가서 뭐 이런저런 잡지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인생의 성공 비결, 투자해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많이 들어봤던 거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좋은 기업이라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큰 가치, 우량 주식을 적당히 사는 게 그냥 평범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가치 투자자라고 그래서 불리는 거죠. 시장이 10년간 문을 닫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들만 사라. 쉽게 말하면 잠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코인 자산만 사십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네요. 핵심은 뭐다? 그가 결코 비결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는 뭐 이런 좀 사업이나 투자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비결을 딱 하나만 꼽아라.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딱 한 가지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애플 CEO인 팀 쿡이 버크셔 해서웨이 본인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다. 이건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 워런 버핏 본인이 만든 그 조인했던 회사인데 지금 몇십 년을 경영했던 회사인데 사실은 애플 주식으로 번 돈이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자존심 구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왜 워런 버핏은 꺾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워런 버핏뿐만 아니고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하니까. 투자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주식을 11살 때부터 하면서 실패를 하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서 계속 했대요.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하는 일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는 이 그냥 좋다 이게요. 재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간절함보다 실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좋으면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이제 IT를 잘 몰랐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이런 주식에 아예 그냥 그 손을 안 댔거든요. 이때 언론에서는 워런 버핏을 퇴물이라고 욕을 그렇게 했었죠. 근데 워런 버핏의 대단한 점요. 실수를 바로 인정합니다. 한참 후에 본인이 납득을 한 이후에 애플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지금은 거의 다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결국 이뤘습니다. 애플을 뒤늦게 산 거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나 이래봬도 여기에 20년 있었어. 나 이 일 지금 25년째야. 이게 뭡니까? 아니, 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딱딱해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의 자존심이 더 세지면요. 남의 얘기는 사실 내 귀에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실은 코인이 그냥 좋았어요. 좋은데 솔직히 이유 있습니까? 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 그냥 좋았어요. 전 지금도 그냥 재밌습니다. 그니까 아마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가 행사를 뭐 해야만 했던 뭐 상황이기도 했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코인이 그냥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도 전 많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수단이 맞죠.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넘어서는 게 어떠겠냐. 왜냐면요. 그냥 좋지 않으면 인내가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억지로 의지로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버핏은 실수를 인정했고 뒤늦게 밀린 숙제를 했었죠. 그래서 애플로 결국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고난 재능, 좋아하는 것, 그리고 끈기, 여기에 뭐까지 따라주면 운까지 따라주면 큰 성공을 거둬갑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했던 레이 달리오, 여기에서 꼽았던 위협이요. 정부가 금지시킬 수 있어. 규제할 거야. 이게요. 21년 5월 25일자. 21년 5월 25일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당시에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 그 석가탄신일이어서 부다 빔 뭐 이런 게 왔어요. 비트코인이 8,270만 원에서 4,100만 원, 4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기준 마이너스 55%가 순간 빠집니다.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60, 70, 80이 일주일도 안 돼서 빠졌어요. 이건 정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생각보다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영 대표는 시즌 종료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대폭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지를 할 것 같은 이런 언어를 항상 뭐 신문에서 내보내도 이때 주울 수 있을까요? 진짜 실력은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분간이 안 돼요. 평소에는 다 전문가시고요. 평소에는 다 낙관론자십니다. 근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주울 수 있느냐는 저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누님이 떠났다. 미국의 SEC는 디지털 자산 전면 금지.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룸버그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인 금지는 이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조금 뭐 투자도 그렇고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남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주입당한 생각이 있어요. 너 나중에 이 나이 때는 뭐 좋은 스카이 대학 가야 돼. 의치대 가야 돼. 너 공무원 해야 돼. 이 나이 때 되면 결혼해야 돼. 집도 여기에 사야 돼. 자가를 사야지. 그리고 차도 이만한 걸 사야지.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줘야 되지 않겠어? 끝도 없죠. 이런 생각과 압력을요. 뿌리쳐야 진짜 내 인생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진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해야만,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아야만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해도 전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그래야 실패를 하면 여기 정직한 거예요. 내가 왜 실패를 했지? 여기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으면요. 당연히 전 성공으로 더 가까워진다고 봐요. 실패가 아닌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요. 지식 전달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나만의 생각과 굳건한 사고 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방송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과외 선생이 될 수는 있어요. 팁, 요령, 우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이거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건 누굽니까? 결국 본인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라면 숙제를 완료하시고요. 꺾이지 않는 긍정론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뭐 잊을만 하면 뭐 책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들 계셔서 그 피터 틸이라고 있죠. 이 사람의 책이 2014년 책인데 뭐 이번에 한번 리커버가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 책이 뭐 최근에 봤는데 도움이 됐고요. One Thing이라고 뭐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책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뭐 코인 관련된 책은요, 그냥 서점 가셔서 한 3권에서 4권 정도 직접 돈 주고 사셔서요, 끝까지 읽으시면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좋은 책이다, 뭐 투자는 뭐 사면 돼요? 이거 뭐 좋은데요. 그 책과 그 종목과 그 타이밍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오로지 경험에서 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이것저것 사다가 몇 개 이상한 거 이제 보시면요. 그거 이제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게 실력을 갖추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